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제주를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에 제주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습니다. 제주를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약속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제주 제2공항 추진을 둘러싼 갈등 우려도 동시에 커지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의 보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빠른 성장으로 양극화를 해결하고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를 재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이 사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도약과 빠른 성장을 이룩하지 않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도민들은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은 민생경제 회복에 힘써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소상공인들이 아픔을 씻어줄 수 있는 정책들을 펼쳐주시기 바라며 손실보상금 지급 등 공약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도와줄 것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집값이 워낙 비싸서 청년 주택을 위한 좋은 방안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관광업계도 제주를 세계적인 명품 관광도시로 육성하겠다는 새 정부의 약속에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동안 피해가 극심했던 관광사업체에 대한 손실보상금 지원이라든지 관광청 건설이라든지 제2공항을 비롯한 그런 관광 인프라 확충하는 데 많은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제주 제2공항 건설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킨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윤 대통령 취임일에 맞춰 제주시청 앞에서 도민 결의대회를 열고 제2공항 백지화를 촉구했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서 지금 제2공항은 강행 추진을 않겠다고 선언하시고 새로운 공항 인프라의 대안들을 찾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가운데 앞으로 새 정부의 정책이 제주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돌연 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잠적하면서 중도 사퇴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항섭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허양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가 오늘 오후부터 모든 공식 일정을 취소했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내일 예정됐던 TV 토론회에 불참하겠다며 방송사 측에 연락한 뒤 외부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허양진 후보가 피로가 누적돼 휴식 중이며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도 심사숙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허 후보는 최근 언론사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예비후보보다 지지율이 낮게 나오면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보 등록이 임박한 만큼 당 안팎에서는 중도 사퇴나 후보 교체설까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고창근 제주도 교육감 예비후보는 보수후보 단일화 수용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창근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여론조사 결과 0.5%포인트의 차이를 이유로 제주교육을 바꾸겠다는 약속을 외면할 수 없었다며 어떤 비판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6일 단일화에 합의했던 김광수 예비후보는 고창근 후보가 일방적인 파기로 교육자들을 욕보이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교육자라고 할 수 있으며 도민들에게 교육감이 되겠다고 하실 수가 있는지, 과연 그분을 도민들이 선택해 줄런지. 보수 진영 후보 단일화가 무산되면서 교육감 선거는 진보 진영의 이성문 예비후보와 3파전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네, 제주 MBC 등 언론 4사가 확정한 제주 주요 현안 7대 어젠다를 주제로 도지사 후보들의 의견을 분석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자치분권과 국제 자유도시,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분야에 대한 후보별 정책을 권혁태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자치분권 강화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주요 내용으로 특별법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새로운 형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 임기 2년 이내 주민투표를 실시해 오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이 직접 기초자치단체장을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기관 대립형입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대립하게 되는 구조로 돼 있죠. 그런데 꼭 이런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기관 통합형도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의원내각제 방식의 기관 통합형도 있고요. 허양진 후보는 특별법 개정은 물론 고도의 자치권과 재정권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자치도의 지위를 헌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현재 2개인 행정시를 3-4개로 분할하는 방안도 제안했습니다. 박찬식 후보는 특별법을 개정하고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따른 행정구역 개편은 도민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읍면동에서 자기가 스스로 지역에서 정말 필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선택하고 충분히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갖는 읍면동 자치를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 국제자유도시 방향성과 JDC를 놓고는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오영훈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관광청을 확대해 국무총리실 산하에 제주 미래지원청을 설립한 뒤 JDC를 이관하고 신산업 육성과 지속가능한 환경 등 국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허양진 후보는 제2공항 배후도시 조성 등 국책사업에 JDC 참여를 추진하는 등 역할을 확대하는 대신 이사장을 임명할 때 도지사 의견이 반영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DC가 추진했던 7대 선도 프로젝트, 최근에 또 하고 있는 제2공항과 신항만, 뭐 이런 개발 또는 이제 개별 허가를 받아서 추진돼 왔던 관광지구, 뭐 이런 것들은 추진하고. 박찬식 후보는 국제자유도시를 폐기하고 JDC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오영훈 후보는 공동육아 돌봄 시스템 구축과 버스 노선 재정비를, 허양진 후보는 출산장려금 인상과 노후준비 지원센터 건립을, 박찬식 후보는 평생 임대주택 2,000가구 확보와 무상버스제 도입 등을 제시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 신축 공사 현장에서 이동식 방음벽을 설치하던 60대 노동자가 벽에 깔려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박혜진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호텔 건설 현장. 공사장 한가운데 중장비 사이로 이동식 방음벽이 넘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방음벽 설치에 투입된 68살 남성이 높이 3m 정도의 벽에 깔려 숨졌습니다. 사이렌 소리만 자꾸 들리니까 몇 번을 들어가지고 오늘 바람도 많이 부는데 어디 불났네? 이 남성은 강풍에 쓰러진 방음벽을 굴삭기로 세우고 고정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방음벽을 고정시키던 인부는 갑작스런 강풍에 떨어진 철조물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졌습니다. 숨진 남성은 하청업체 소속이었는데 사고 당시 굴삭기 운전기사와 숨진 남성만 작업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고가 난 공사장은 지하 2층, 지상 4층에 연면적 17,000제곱미터의 호텔 신축 현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고용노동부는 시공사인 CJ 대한통운의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하청 계약 관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 대해서 위험 요인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있는 내용에 대해서 작업 중지를 한 거기 때문에. 경찰도 현장 소장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혜진입니다. 제주 지역에서는 어제 코로나19 확진자 405명이 발생했고 오늘은 오후 5시까지 621명이 발생했습니다. 누적 확진자는 22만 8,100여 명으로 늘었고 현재 위중증 환자는 2명, 병상 가동률은 7.6%, 재택 치료자는 2,900여 명입니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차량을 세차하면서 발생한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렌터카 업체 5곳과 골프장 1곳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렌터카 업체는 1년 동안 세차 후 발생한 폐수 1,700여 톤을 무단 배출했고 B 골프장은 3년 동안 잔디 깎는 기계를 세척한 뒤 나온 폐수 300여 톤을 처리하지 않고 우수관에 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바다 식모기를 맞아 제주 해녀와 다이버들이 해양 정화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주 수중레저협회 소속 다이버 200여 명과 서귀동 해녀 등 어촌계 주민 30여 명은 서귀포항 동방파제 앞바다에서 깨끗한 바다 만들기 행사를 열고 바닷속과 해안에 버려진 페트병 10톤을 수거했습니다. 제주 수중레저협회는 올해로 10년째 바다 정화 활동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건설 노동자 등 건설 관계자들은 제주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레미콘 파업으로 건설 현장이 마비되면서 일용직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는 등 생계 위기에 몰리고 있다며 제주도가 노사 협상 중재에 적극적으로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제주도 레미콘 공업협동조합도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조 측의 운송 거부로 막대한 손실을 입고 있다며 레미콘 운송노조가 상생의 대화에 나서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아침 7시 반쯤 제주시 조천읍의 한 마트에서 불이 나 건물 내부 100제곱미터와 집기 등을 태우고 2시간여 만에 꺼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마트 건물 안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는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제주시 삼도 이동의 단독주택 앞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 자동차에 불이 나 소방서 추산 1,8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또 어제 오후 5시 반쯤에는 제주 시외 버스터미널 주차장에서 시동을 걸던 시외 버스에 불이 나 1,70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